자, 최근에 민주당의 경기 안산갑 민주당의 양문석 후보가 딸 사업한다라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무려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받아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현재 인터넷에서 지금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살면서 우리가 11억 원을 한 방에 대출받는 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11억 원은커녕 1억 원은커녕 내가 평생 동안 깨끗하게 비단푼 없이 정직하게 남들에게 피해 한 번 안 주고 살아왔어도 몇 천만 원 대출받는 것조차 절대로 여러분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저것들은 여러분들 대학생 딸이 11억 원을 대출받아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저것들의 눈에 세상이 우스워 보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법조계에서는 대출 사기 혐의가 매우 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손절을 선언하면서 집값에 쓴다면은 안 내줬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거는 양문석의 딸이 해외 연수를 가면서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런 맥락의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죠. 자, 이번 사건을 두고 이제 금감원에서도 출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금감원에서도 소위 작업 대출의 의혹이 짙다면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팝콘 먹으면서 이제 꿀잼각 터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총선 본게임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논란이 커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지금 어떤 이제 억울한 사건을 잡아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올해 2월 달에 대학을 졸업했던 어린 나이고 심지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에 불과했으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금을 납부한 기록도 당연히 없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업체 관련돼 가지고 언급도 전혀 없었던 사람, 저런 사람에게 갑자기 거액의 대출이 나가고 수십억 원의 대출을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땡길 수가 있고 또 불과 6개월 뒤에 어학연수를 간다면서 캐나다로 그 사람이 날라버리는 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의 상식을, 보편적인 상식을 한참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양 씨는 출국 전에 작성했던 글에서 이 딸인데 양 씨는 출국 전에 작성했던 그런 글에서 다른 애들이 겪지 못하는 특권들이 탐이 났다. 속물이고 캥거루족인 나는 엄마 아빠 잘 만난 복도 누리고 싶었다라는 굉장히 좀 황당하고 얄미운 발언을 쓰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기 딱 좋죠. 자, 물론 여러분들 풍요롭고 잘난 엄마와 아빠를 잘 만나는 거는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복이기는 합니다. 저도 알아요. 자, 단 그런데 그게 100% 정직하게 우리 엄마 아빠의 순수한 능력이 맞을 때 그게 얘기가 성립을 하는 거겠죠. 정당하게 남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기회를 가로채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조국 정경심 부부가 자기 딸을 부당하게 의사 만들어주기 위해서 허위 스펙으로 도배를 해서 의전원을 보낸 것처럼 정당한 남에게 누군가에게 갔을 기회를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사건은 다름 아닌 금감원이 의심을 하듯 금감원의 그 형님들이 의심을 하듯 결론적으로 불법 허위 대출, 부적절한 소위 작업 대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엄마 아빠 힘으로 모아놨던 예금으로 지가 무슨 짓을 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수십억짜리 대출이 누가 봐도 대학생한테 이상하게 나갔으니까 심지어 그런 집안의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해보겠다라고 설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더욱더 크다라는 겁니다.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생기면. 자, 여러분들 검사 출신이자 바로 직전까지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11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 가지고 대출됐어야 될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당한 남들에게 돌아갔어야 될 기회를 가로채는 거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 11억 원의 돈은 소상공인들의 생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됐어야 될 돈이다라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은 대출 못 받게 꽉 막아놓고 결국 그런데 여러분들 민주당이랑 끈이는 인간들은 어때요? 뒤에서 저런 식으로 뒷구멍으로 해먹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편하게 땅 짚고 지들만 땅 짚고 헤엄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영 대회를 하면은 정정당당하게 수영 실력으로 맞붙어야 되는데 지들만 제트 스크류를 타고 부스터를 끌어안고 기계의 힘으로 헤엄을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자, 이 사건이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 요약을 해봤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려운 내용 다 뺐습니다.
자,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상갑 이번에 민주당 후보는 31억 원짜리 엄청나죠. 31억짜리 서울의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적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융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가지고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들에 대해서는 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다들 저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양문석이는 대학생 딸을 앞세우면서 금융기관에 사업한다라고, 그러니까 허위 서류죠. 허위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무려 11억 원에 달하는 집값 대출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대출 사기라는 지적을 법조계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등기부 등본상으로 양문석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던 날에 리코대부라는 대부업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파트에 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뉴스 기사를 확인을 해보니까 양 후보의 배우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대략 5억 원에서 6억 원 상당의 돈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요. 대략 6억 원 내외의 돈을 빌렸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대부업체는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냐면 문재인 정부 그때 당시에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일반 금융기관보다. 그러니까 돈을 끌어온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만약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길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자랑하죠. 그런 곳들은. 그렇기 때문에 원금 상환을 하기는커녕 이자 갚는 데만 허리가 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자만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빡센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5개월 뒤에 양문석 후보는 이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양 후보의 당시 대학생에 불과하던 딸 양 씨에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구 수성구의 새마을금고에서 부모의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 방식으로 갑자기 무려 1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땡겨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같은 날에 양 후보 배우자의 대부업체 근저당권이 말소가 됐습니다. 자, 이러니까 대부업체의 이율이 부담이 되니까 딸 양 씨의 명의로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 갈아타기 한 것 아니냐, 바꿔치기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뒷배경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약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잘 들어보셨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새마을금고는 대부업체하고 다르죠. 새마을금고는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이제 와가지고 이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담대가 아니라 양 후보 딸의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내어줬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속였다라는 거죠. 각종 사업자 대출 서류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을 내줬던 거다. 만약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우리도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도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수사를 들어간다라고, 진상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이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보자면은 이제 대학생 딸내미한테 11억 원이나 되는 돈이 아무리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도 뭔가 이게 순술이 나갔다라는 게 좀 솔직히 이상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회에서도 진상조사를 들어가는 거고 금감원 같은 무시무시한 기관에서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단 거기까지 사건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상한데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사업자 대출이라고 걔네들이 속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제일 나쁜 건 일단 민주당 후보이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그러면은 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느냐, 대출 사기 혐의가 짙다라고 해요. 검찰 관계자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목적을 속이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그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중간에 대부업체를 끼워놓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었다는 식으로 소명을 한다라고 해도 본질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 결과적으로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냐, 주택구입자금에 쓰인 게 명백하다라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은행을 상대로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자,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화들짝 놀랐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대출금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쓰인 거는 잘못된 거다. 즉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듯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잘못 사용됐다면 그거는 불법 대출이니까 우리가 회수할 수도 있고 또 법적 대응도 우리 측에서도 검토하겠다. 뭐 일단 이렇게 지금 얘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제일 나쁜 건 일단 민주당 후보기는 해요. 자, 그런데 민주당의 그러면은 11억 대출에, 이 유명한 11억 대출의 돈 부자 양문석이를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안고 간다라고 합니다.
양문석이를 그냥 안고 가고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해요. 중앙당 차원에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최근까지의 사건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살면서 좀 좋은 금리로 대출 한번 좋게 받아보는 게 그 푼돈 한번 받아보려고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서럽고 힘듭니까? 자, 다가오는 선거에서 국민들이 정말로 여러분들 정신을 바싹 차리셔야 됩니다.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런 세상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부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냉정한 시선을 잡아주실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